네, 대표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상당히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화폐,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브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조만간 뭐 광복 스타로 가석방이 될 것이다, 뭐 사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부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권 기류를 살펴보면 가석방이 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지금 사면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잡혀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사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뭐 브라질의 어떤 나비의 날개짓이 좀 미국의 어떤 토네이도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나비 효과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비 효과가 아니라 갈매기였고, 뭐 태풍도 없고 브라질도 없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미국의 토네이도로 연결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 사람들 머릿속에 빡 박히는 거죠. 아, 나비 효과가 어떤 것인가.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주식시장에 몰고 올 파장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공정위가 현대차 그룹의 총수로 정의선 부회장을 지원했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그 이후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미세한 어떤 부분이 발단이 되어서 주가를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어제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나 뭐 또는 뭐 형기를 단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시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맞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광복절 특사는 날라가는 거 아닌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식 기소로 진행했다는 거죠. 뭔가 다음에 후속 조치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 이 반도체 투자는 결국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연관이 깊다. 처음에 5월 13일 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38조 원을 추가를 해서 171조 원의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정부가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고, 여기에 SK 쪽에서도 자, 그럼 우리가 파운드리 쪽이 약하니 이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측면 지원까지 했었다고요. 자, 뭐 동변상인의 정에 의해서 측면 지원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뭐 방미끼리 동행을 해서 뭐 백신 수합도, 백신 위탁 생산도 체결을 하고, 또 오스틴 공장에서 29조 달러의 어떤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띄웠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때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딜레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해주면 특혜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 보일 수가 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뭐 야권의 인사들 또는 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을 한다면 뭔가 구색은 맞는다는 거죠. 또 명분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만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를 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뭐 반도체 투자에도 안 움직였던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제 목요일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양봉을 하나 턱 쏘아 올렸습니다. 한 2, 3% 정도는 양봉을 쏘아 올렸는데, 그때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움직임 보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 뭐
인텔이나 이쪽에서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하고 또 TSMC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만 받았었다고요. 그리고 일부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생기면서 그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IT 업계도 야 봤더니 우리 뭐 금리 상승도 되고 하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아야 않을까 이 우려감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런 자금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있죠. 백신 보급이 빨라지게 되면 그때는 야외 활동이 많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집에서 뭐 컴퓨터 하는 거 이런 PC 수요가 많이 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 미국 이쪽에서 보면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수요가 이전보다는 현격하게 급감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도체 IT 안 되겠어. 좀 팔고 특히나 연준이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물량을 좀 빼보자 하고 아시아 펀드 쪽에서 자금을 좀 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발언하는 진위를 딱 살펴봤더니 야, 수요의 축이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전한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접히고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개인용 PC보다는 오히려 이제 업무용 PC 쪽에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도 이 투자를 미뤄뒀었는데 이쪽 서버 쪽에 좀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3분기 디램 가격도 평균적으로 좀 우상향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나 이쪽에서 봤더니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디램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이고 또 서버형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계약을 맺을 때 삼성이나 이쪽이 기존의 판가보다는 10% 더 업을 시켜서 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분명히 뭐 쇼티지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목요일 날 양봉을 딱 쏘올리네.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동안 야, 뭐 반도체 좀 끝난 것 같아 해서 물량을 줄이고 매도를 했는데 다시 허겁지겁 경기 민감주를 일부를 팔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종으로 좀 채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지지분해했었는데 뭔가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총수가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고 투자를 단행하고 기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의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기타 전장 부분이나 이런 투자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작은 삼성전자 이재용 특사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정황상 어떤 특사 또는 좀 뭐 현기를 좀 단축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냐?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는 좀 약해요. 그리고 모멘텀도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 이쪽을 좀 살펴보는 게 좋고 아직까지 광복절 특사가 되려면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전에 확정이 될 테고 혹시 확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이 뭐 시장이 팽배하다면 그때는 움직임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좋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게 맞냐? 그것보다는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스몰캡 쪽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스몰캡 쪽이 대부분 좋지는 않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종목은 좋고 일부 종목은 아직은 아니올시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 보면 PCB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CB 쪽이 뭐 분기 현상 때문에 가격이 뭐 한 4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PCB 종목들의 움직임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디스플레이 쪽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는 뭐 삼성이나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고사양의 좀 스마트폰을 좀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 기대감 때문에 OLED 관련주들 몇 종목도 덩달아서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수요가 좀 약간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일상화된다면 IT 기기 수요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바닥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기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섹터하고 종목하고 일일이 좀 봐드릴 수는 없어요. 차트도 보고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수급 사항도 체크를 해보면서 저들의 의도를 읽어내면서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잘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뭐 미사일 협정 파기와 관련해서 관련주 그리고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원자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는 지금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지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제 한번 1차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고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디지털 화폐가 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는 약간 희속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올라가려면 가상화폐 가격은 좀 빠져야죠.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좀 급락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새록새록 지금 묻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파월 의장이 여름 내에 우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 결과를 여름 내에 발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1, 2주 전에도 또 어떤 동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식 화폐로. 다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뭐 CBDC나 아니면 뭐 기타 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대신 왜 갑자기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발행을 하겠다 연초에는 그랬다가 또 우리가 이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다가 다시 한번 여름 내에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보다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렇게 생겼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제한 화폐의 발행을 중지를 하고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이 베이징 올림픽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라는 건 국제 행사잖아요. 그때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기승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가 뭐 좋게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다. 지금 뭐 일부 백화점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급여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위안화가 강해지게 되면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초에 옐런 의장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는 인위적인 약달러는 원치 않는다. 약달러가 되어야만 미국의 기업들이 좋고 이게 트럼프 정부의 정시의 계승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위적인 약달러를 원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이 부분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다.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자꾸 위안화 강해지게 되면 뭐 환율 뭐 보고서 따라서 너희가 뭐 감시 대상국으로 뭐 지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제재를 하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가 우회를 좀 통과해 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화폐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의 공격에 환율 공격에 적절히 방어를 할 수 없어. 생각하는 게 중국은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전 세계 한 60, 7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60, 70%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말 안 듣는다.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난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고 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테슬라 그 전기차 사기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번복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뭐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급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가상화폐 가격은 뭔가 떨어지려면 떨어지는 가격, 또 위에 올라가려면 그에 대한 또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을 때가 있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뭘까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 싸게 잡아서 그 가격 폭등을 이용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M1 투자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투자자들은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일단락된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파산 공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뭐 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주고 만약에 이거 빚 못 갚으면 우리가 항만 운영권이나 뭐 인프라 투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채무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채무 함정에 빠뜨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난리하죠. 국민들이 왜 우리가 이런 불평등한 거래를 하게 됐냐.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좀 빚을 탕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게 뉴스화도 나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디지털 위안을 사용해라. 그럼 사용해 봤더니 빚도 탕감해 주고 사용해 보니 뭐 썩 나쁘지 않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야 디지털 위안화 좋다. 우리도 좀 써보자. 빚도 탕감해 준다 해서 이런 공감대가 1대1로 나라들을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게 주변 국가로 좀 퍼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서두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느냐. 지난번에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제 2차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관련주들이 또 쉬어갈 거예요. 또 다음번 상승을 위해서 타이밍을 모색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한번 디지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뭐 방법은 간단하죠. 한은에서 우리도 디지털 위안화를 빨리 도입을 서두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이 기업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정보를 선취해서 우울한 정보를 가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제 천천히 명분도 있잖아요. 파월이 여름 내에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봐라.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콕 집어서 회사도 분석해드리고 또 차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따 11시 10분에 시작을 하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WHO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인가요?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관련주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백신 관련주는 이 마지막 끝물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삭축기 구간이 드디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백신 관련해서는 잘 봐야 되는 게 스푸트니크 V 관련주와 mRNA 백신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WHO 관계자들이
지금 4말 6초 동안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도 방문하고 실사도 야 이거 뭐 렌싯이 뭐 91.6% 예방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믿을 수 있겠냐? 러시아가 뻥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뭐 러시아 공장도 방문하고 러시아 실사도 하면서 했더니 이제 드디어 기간이 마무리되고 4일 날 이제 실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조만간 과연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려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거예요. 이게 7월 달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온다는 이야기죠. 실사는 마무리됐고 그 결과가 이제 구전을 통해서 약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 관련주들이 꿈틀거릴 수 있고 7월 달이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WHO나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이제 정식 백신으로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2일이었죠. 유니세프와 러시아가 야 우리가 그럼 스푸트니크 V 한 1억 1천만 도수 정도를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로 러시아가 유니세프에 이 스푸트니크 V를 공급해주고 그로 인해서 WHO가 그래 좋아 지금 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백신 부족하니까 그렇게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줘. 그렇게 하면서 서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V를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스푸트니크 V의 승인에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노드스트림 2 그리고 대중 압박 전략에 참여하라는 미국과 러시아의 수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6월 16일 날 제네바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연초에는 뭐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은 푸틴에 대해서 야 폭력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바이든 푸틴 입장에서는 레드라인 넘지 마라. 내가 무슨 폭력배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서 강대강으로 제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살짝 핑크빛 기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럽에서도 난리하고 모든 국가가 난리했었죠. 그때 푸틴은 어땠습니까? 푸틴은 이때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푸틴이 하는 발언을 보면 며칠 전에 보면 야 미국과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있다면 미국에 있는 것이지 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는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건을 공급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게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빨리 유럽 쪽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되는데 너희가 유럽 의약품청에 지금 압력을 넣어서 이게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멘 몫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생각을 해보니 쟤네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 근데 또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노드스트림 2를 계속 연장을 못하게 한다면 이 또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콩 사태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샹하이방 인사들이 탄압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탄압을 하니까 샹하이방 인사들이 돈 많은 인사들이 홍콩으로 건너갔어. 홍콩에 있는 달러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범죄에 씌워서 이쪽으로 송환하게 되면 달러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오히려 홍콩은 결국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스트림 2를 암만 미국이 강제를 하고 하지만 기업이 제재를 가해야지만 95% 공정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한 미군 좀 비용 많이 올렸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자 그럼 독일에 지금 신기가 불편해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서로 퉁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노드스트림 2를 이제 승인을 이제 보이지 않게 제재를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노드스트림 2나 이런 게 진행이 될 것이고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면 우리가 우군으로서 대중국 압박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러시아를 확보하는 거죠. 그런 기류가 핑크빛 기류가 지금 무르익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느냐? 분명히 우리 그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들에게는 호재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V는 뭐 WHO나 유럽 식품의약처기나 이쪽에서 10월달 승인이 될 것이고 또 유니세프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공급한다면 공급량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싸구려로 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적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뭐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냐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또 임상 상상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여러 나라들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쪽 물량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쪽의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몇 종목이 움직일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공고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mRNA 백신 관련주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일부 종목은 빠지고 일부 종목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2차 랠리가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한 수요일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한 수요일 정도에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 시장은 일단 한번 눌러줘야 된다. 21선까지. 그리고 주 후반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발표가 있다. 그때 눌러줄 것이다. 대신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야 된다. 근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제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예상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 견조한 우상향의 기조를 이어가면 되고 우리 증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줄 수 있어도 그런 미 증시의 움직임을 반영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정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콕콕 찍어드렸다고요. 원전 관련주로 해서 뭐 두산중공업이나 그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주에 지난주에는 제가 뭐 우진이나 보성파워텍 특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보성파이텍을 보시라. 우리는 물론 다른 종목 공략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찍어드렸는데 그 종목이 잘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대원전선도 전선 관련주이지만 다른 쪽으로 복합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대한전선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코리아 FT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정말 지난주에는 좋은 전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목도 콕콕 찍어드려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나? 적당한 정도 유지만 되면 됩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하루 이틀 뭐 눌림목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경기 지표 발표가 없어요. 연준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 지표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의 거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눌림목은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투자자들은 안일하게 있어요. 좀 이 부분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내가 물린 종목도 있고 또 과연 올라가겠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시장이 올라가 버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낭패죠.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어떤 그런 용투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다음 주에는 디지털 화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름 수혜주도 다음 주에는 이제 움직여질 것 같아요. 여름 수혜주는 이 장마가 오기 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게 되면 그때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다음 주에는 스푸트니크 V나 mRNA 백신 일부 종목이에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제가 자동차 그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또 종목 콕콕 찍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 현대 로템을 공략하시라 했는데 또 뭐 급등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1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대형주도 좋고
또 소부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말 좋은 재료, 그다음 전략을 드렸던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재료 종목을 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